어, 네, 감사하고요. 저는 조금 딱딱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오늘 이제 김효영 원장님 얘기하고 이유미 팀장님 얘기하고 조금 맥락이 맞아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맥락을 이어서 영천의 지역 문화 이슈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바로 이어서 가려면 저희 주제 토론 저희 모셔가지고 플로에서 많이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천 문화에 대한 이슈들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크게 저희 이제 문제 정의들을 한번 제가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영천의 어떤 역사적 연원이나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자리는 아니라서 이 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분명히 이 지역 영천의 어떤 어른들이 지난주에도 임진왜란 영천석 수복 전투 기념식을 9월 2일이라서 이제 하셨고 또 산남의진이라는 이제 구한말 의병 운동의 본거지이고 6.25 때도 어떻게 또 시민들이 참여하거나 국군들이 이렇게 참여한 이런 것들이 면면에 흐르고 있는데 저는 실제로 영천이 큰 도시였다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도 20만 가까이 되는 도시고 사실 대구보다 인구가 더 사실 많았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포항이나 이런 데보다도 인구가 많고 사통팔달 도시라는 게 지금 시점에서 영천이 가지는 위상만 아니라 옛날부터 사실 그런 지리적 위치에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어떤 시민 운동의 지점으로서 영천이 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좀 문제를 좀 바로 제기하면 누군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정몽주의 그늘 아래 죽어간 영천에 진짜 고귀한 분들이 많다. 그 DNA가 정몽주 선생님의 그 성리학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잘 계승하고 어떻게 보면 현재적으로 해석하고 이런 것들의 고민들에 나아가지 못하는 반작용이 되고 있다라는 반성을 저는 지역에서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권응수, 정세아, 정대임, 창의적 연군 이런 얘기들을 또 하시는데 이제 창의적 연군 같은 것도 이제 제가 좀 살펴보니까 거의 4,000명, 3,960명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실록 실기 같은 데서요. 각각 이제 자이나 하양, 의성 이런 곳에서 다 모여서 대부분은 영천 시민입니다. 이렇게 의병 운동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주목받지 않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것들을 좀 봤을 때는 문제는 이런 백성 지역을 고민한 어른들이 많고 또 사회 참여적 활동한 시민들이 많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문화도시하고도 좀 연관이 되는 부분은 과거를 잊은 그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저도 과거 얘기는 많이 안 하고 싶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공감대가 있다면 저희들이 지역의 미래를 고민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이 어떻게 서야 하는지 시민의 정체성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임나 영천석 수복 전투, 산남의진, 6.25 전투, 신련 전투 이런 고비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줬던 역사적 사건 그리고 영천뿐만 아니라 이 경상권에서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결집해서 하나의 메시지와 구호를 가지고 미래를 꿈꾸게 했던 이 사회변혁적 활동이 영천이 있었다는 건 자랑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누가 잘했니 못했니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내심 그게 고증이 필요하고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반면에 그만큼의 노력과 에너지가 시민들이 이것을 통해서 자긍심을 얻고 내가 살아가는 땅에 이 터무니에 이러한 이야기와 가치가 서려 있다라는 것을 공감한다면 정말 문화적으로 파급력이 크다고 생각을 듭니다. 또 반면에 이제 장소나 공간적으로는 계속 이제 영천은 사통팔달 도시라고 하고 시장에 말죽거리도 있고 이렇게 조금 교통이나 물류의 요충지로 말씀을 하는데 그건 결국 사람들과 사람들의 아이디어 사람들이 뭔가 교환하고 소통하고 공감하는
곳으로서 영천이 계속 아까 이은미 팀장님 말을 하자면 호명되고 찾아지는 도시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산업화가 되고 빠르게 이제 도시화가 되면서 많이 뺏겼죠, 영천이.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 옛날에 영천의 그 도시의 원형으로서 가졌던 정체성들을 조금 회복해가는 것들도 아까 김영희 원장님 말씀대로 도시 전략으로서 문화도시가 어느 것보다 먼저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영천 문화의 사실 제일 오늘 말씀에 제가 좀 제기하고 싶은 가장 큰 것은 죄송하지만 공무원이 안 계십니다 지금. 네. 정치와 일상 또 뭐 정치인도 없습니다. 일상이 분리되어서 우리가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살게 만들고 도시를 조금 더 도시답게 만드는 방법들로서 정치나 행정이 활용이 되는데 시민들을 자꾸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고 오히려 정치와 행정이 생활 정치, 일상 정치 영역들에 발을 내딛지 않는 것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쉽게 말씀드려서 민선 출범 후에 영천에 지도자분들이 말씀드리기 참 안타깝지만 현실이니까요. 계속 어떤 어떤 뭐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들을 겪고 있거나 시민들이 그 부채를 떠안겨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치는 양극화되어 있고 정치적 양극화가 시민 영역이나 심지어 청소년이나 청년들한테도 이것을 주장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시민들이는 사실 문화도시가 결국 생활 정치 또는 문화 민주주의 이런 것들에서 조금 공론의 장을 만들자라는 사업으로 저는 이해가 된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면 정치 영역에 대한 행정에 대한 혐오가 꽤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같이 마주하고 있는 행정가부들 정말 존경하거든요. 어느 도시보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버넌스라고 할 때에 이 행정의 역할, 정치의 역할은 무엇보다 이 세금을 내고 도시를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먼저 다가서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모든 삶의 기초가 이 거버넌스 기초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좀 딱딱하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이 좀 시작이고 저희가 5일도 하고 계속 시즌 2, 시즌 3 계속 이런 담론의 장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조금은 구체적인 영역 안에서 우리들이 문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아까 전에 김영애 원장님이 서두에 사람의 역할이 분명하지 않고 그래서 계속 그냥 소비되고 참여하다가 떨어져 나가고 하는 상황들이 사실 지역 문화에서 많이 있는데 또는 평생학습 뭐 이런 부분에서 사실 귀한 자원들이거든요. 귀한 자산인데 이런 분들이 호명되는 것에 끝나지 않고 자신의 그 역량을 이제 발전시키고 지역 안에서 좋은 활동가로서 좋은 미래의 리더로서 성장하는 것들을 경로를 만들어주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문제를 좀 정의하면 영천은 시민 참여의 경로와 틀이 매우 부재한 것이 사실인 것 같고요. 우리가 말하게 되는 5개 주제도 지금 도시재생까지 포함해서 사실 다른 도시에서는 실험적으로라도 이제 시민위원회나 시민 거버넌스 행정 TF가 만들어져 있다면 이게 기본적으로 거버넌스의 도구들이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좀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도시재생 추진위원회가 자문위원회 만들어졌지만 저보고도 뭐 좀 추천하셨는데 안 들어간다고 했지만 한 번 만나고 한 번도 지금 1년 반 동안 한 번도 안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 조금 만나서 협의하고 하다 보면 좀 더 좋은 아이디어들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그런 부분에서 좋은 자원들을 좀 연결해 주시고 인사이트들 주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 사실 뭐 평생학습 이런 부분 잘 모르겠고 제가 문화예술 교육 저희가 내일 또 얘기하겠죠. 이런 측면들도 충분히 아동이나 청소년 이런 그리고 청년 이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그런 거버넌스의 틀, 기초적인 틀을 만들어가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시민 한 사람으로서 저도 그리고 청년으로서는 이런 일을 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일례로 청년들 이제 위원회 한다고 하면 분과별로 다 만나고요. 또 분과장은 또 다시 만나고 또 다 현업을 하시니까 밤에 또 만나고 가끔은 줌으로도 하고 제가 그런 시간들을 여러 개 하다 보면 사실 에너지도 뺏기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첫 상견례를 잘 함으로써 행정과 시민 당사자 간에 어떻게 보면 좀 상호 신뢰도 생기고 그 다음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최소한의 트러스트가 생기는 것 같아요. 뭐 사회 자본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문화도시나 이 지역 문화 영역은 아까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지만 거버넌스의 틀을 먼저 만들고 이것을 지역의 행정과 시민 영역의 다른 분야로 조금 탑재시켜주는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아까 원장님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역 문화의 지형들이나 크게 봐서 지금 내년 대선이나 지선에서도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역 분권이나 또 시민 참여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이걸 못 받아내고요. 받아내는 지자체와 못 받아내는 지자체 간에 또 양극화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 도시의 경쟁력으로도 나타나겠죠. 그래서 저는 영천이 문화특화 지역이나 문화도시를 한다고 할 때에 기본적 자세는 뭔가 문화예술 학류 프로그램을 하거나 동아리 공모 사업을 하는 그런 것들보다는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고 집합화시켜서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가능성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을 좀 규정해서 거버넌스로 도시 곳곳에 만들어가는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말씀을 좀 축약시켜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해결법과 자원을 좀 심플하게 정리를 해봤거든요. 아까 김효영 원장님이 이제 그런 말씀하셔서 100개의 동아리, 1000명의 문화시민을 좀 넘어서는 사실 10만 이상의 이 시민들이 전체가 문화시민으로 서도록 사실 좀 비전과 저희들 목표치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말씀에 굉장히 동감하고요. 그것이 사실 이 문화 지역 안에서 그 문화 정치 영역이 계속 있잖아요. 그것을 조금 우리가 철폐하겠다라는 우리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동, 청소년, 뭐 다문화, 여성 이런 부분 세대 생애 주기별 문화를 영천의 문화도시의 좀 중요한 축으로 생각하는 부분들도 그런 거고 이후에는 세대 공감형이나 세대 소통형으로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작년 말부터 올해 동아리 공모 사업으로 해서 이제 청년도 한 10개 팀이 이제 발굴됐는데 8개지만 저희가 지금 이런 인디 밴드 동아리 하는 분들도 청년들 생기고 보드 타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뭐 그런 것들 또 책방 하는 분들, 책 모임 하는 친구들 이런 거 하면 청년들이 20개에서 30개 정도의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중년도 지금 20개 정도 활동하고 있고 더 많이 계시죠. 시니어나 주니어도 저희들이 이제 동아리 공모 사업이란 형태로 앞에서는 동아리라고 하지만 뒤로는 그분들이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말을 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드는 사업들입니다. 하마터면 무대에 못 설 뻔했던 이런 분들이 무대에 서서 이 거버넌스의 무대에 서서 도시를 한번 좀 사유하고 실험해보고 실천하는 그런 장들이 이 문화도시에서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도 평생학습 여기 이제 평생학습관에서 하고 있는데 많은 이제 평생학습 강사분과 회원분들 교육자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이제 강단의 인문학을 듣거나 이제 그냥 하는 것에 끝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아까 이제 칠곡 사례처럼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가서 작은 시도나 실천들을 해보도록 하는 것들이 좀 되고 도시재생도 이제 오실 텐데 저희가 한 4-5개 도시재생 협의체와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모인다면 지역의 1000명 정도 이상은 이 일을 조금은 진중하게 바라보고 현장에서 하고 계시거나 해 가실 의지가 있는 분들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없으면 문화도시 참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조금 합심하여서 지역을 바꿔가는다면 그분들로 인해서 더 많은 10,000명, 10만 명의 시민들이 도시를 좀 더 행복하게 바라보는 경험들 하실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원장님이나 이제 칠곡의 사례에서도 그 문화도시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동아리를 이제 수혜나 향유의 관점으로 문화 예술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은 어쩌면 이제 도구나 방법이고 이걸 통해서 관계를 형성시키거나 이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그래서 조금 더 문화적인 도시 또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으로서 문화예술을 활용하는 측면이 좀 큽니다. 아까 전에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증명해내야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특히 지역에서는 저 뒤에 지역 출신 예술가 분들 계시지만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들을 저는 오히려 모델링하고 평가해내고 우리가 증명해낼 수 있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도시나 이런 데서는 예술과 지역 문화가 분리돼서 사실 대명동 저도 대명동 가끔 가지만 예술가 분들 진짜 그 뭐랄까요 진짜 예술가스러움을 가지고 그 안에 계시고 조금 좀 멀리 가면 그 지역 문화 쪽 계시는 분들 생활 문화 하시는 분들 또 그분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고 하는데 좀 그 장벽을 깨트리고 서로가 좀 이제 그 새로 좀 그러니까 문화의 예술의 사회적 가치들을 조금 만들어내고 그것들 평가하고 스스로가 활력시키는 그런 작업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문화도시에서 또 공간도 좀 중요한데요. 앵커 시설이 이미 도시재생 사업에서 5개 정도 이상이 될 텐데 저는 분명히 도시생에서 공간과 문화도시 이런 컨텐츠과 조직이 결합하면 시너지를 낸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설을 달지 않을 텐데 여기서 또 거버넌스가 문제가 있는 게요.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문화도시나 도시재생은 사실상 각각 문체와 국토부에서도 TF가 있지만 적극적으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같은 행정 리더와 관계 부서 그리고 이제 시민 리더가 함께하는 그런 통합 창구를 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증명이 된 거거든요. 미국의 타운 미팅 이런 것에서도 볼 수 있고 최근에 이제 다른 이제 저희가 문화도시나 도시재생의 사례도 기본적으로 거버넌스가 굴러가야 아까 전에 그 갈등을 조정하고 그 다음 단계 그 더 많은 이제 가치가 있는 활동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는데 그것들이 우리나라나 우리 영천 같은 소도시에서 좀 경험이 부족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문화도시도 도시생도 각각도 그런 이제 시민 거버넌스의 경험이 중요하지만 가능하면 문화도시와 도시재생이 함께 머리를 맞대서 시장님도 참여하고 도시재생이 아까 국장님도 오셨지만 도시생이나 이쪽에 공무원분들이나 시민 리더도 오시고 문화도시 오셔서 함께 이제 만들어 갔으면 좋겠죠. 경제학적으로는 아시지만 이제 생산 함수는 LK입니다. 그래서 땅도 공간도 있고 자본도 있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자본과 노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땅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저는 그것들 그렇게 좀 생각하면 도시재생이 공간이란 자산을 조금 제공하고 문화도시가 사람과 아이디어라는 이제 자산을 조금 결합시키고 그 외에 이제 자본이라는 것도 좀 있으면 좋겠죠. 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낸다면 다른 도시가 사실 국토부와 문체부가 그렇게 말을 하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도시재생과 문화도시가 결합해서 좋은 시민 거버넌스의 모델을 만든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일본에 우리가 우아하는 그런 사례들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영천이 이런 것들을 역전의 기회로 만들어서 좋은 지역의 자산으로 이 도시생과 문화도시를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걸어서 갈 수 있는 문화 공간들 이런 것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지역 문화나 문화 기본권 이런 차원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평생학습도 평생학습터 마을 평생학습터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칠곡의 사례처럼 한 번에 모든 것들을 만들 수는 없지만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공간들이나 이런 조직들을 좀 결합해서 비일상적으로 상시적으로라도 마을 배움터나 이런 문화 공간으로 조금 거점화하는 노력들은 저희가 아니라
저희 공간에서 문화적 취약계층들에게 문화적 그 장벽을 좀 낮춰줄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영천에서도 조금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끝으로 문화 청년 주대 신거버넌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 죄송하지만 신중년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제가 경험으로는 아까 20대 팀장 뭐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20, 30대 분들이 이 일을 자신의 어떤 지역에서의 어떤 경로로 파악하고 이것을 통해서 지역과 함께 동반 성장하려고 하는 청년이나 시민들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조금 결론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좀 어려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제로 이런 활동들이 어떤 경제적 가치나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시키거나 소득이 많거나 하지 않습니다. 아까 저희가 280만 원 준다고 할 때 와, 역시 영천은 현장 코디네이터, 현장 지원센터도 280만 원 안 주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람에게 투자하고 사람이 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2, 3년의 긴박한 일들을 하고 나서는 뒤에 어떻게 될지도 사실 모르는 그런 일들입니다. 모든 이제 일들이 연공 서열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 2, 3년 동안 개인 카페를 창업해도 자신이 투자만 잘하고 영업만 잘하면 기대 수익을 계속 올릴 수 있을 거라는 그 방정식이 성립하는데, 이런 일들은 자기가 잘한다고 되는 것보다는 사실 지역 문화의 정책이나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런 변화, 이런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에 들어온 친구들이나 청년들에게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통합지원센터 같은 얘기들은 또 다른 미래를 볼 수 있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주변에 저가 같이 연구를 하거나 같이 아는 20, 30대의 유능한 친구들이 대부분 지역에 1, 2년도 안 있다가 대부분 경북 도로 갑니다. 도 출자 출연 기간이나 그것도 안 되는 어떤 지원센터에 가는데, 그리고도 이제 서울이나 세종으로 가고 싶어 하죠. 저는 자꾸 인력이 그런 식으로 공적 마인드를 가진 청년이나 시민 인력들이 유출되도록 하는 일들이 너무 안타깝고, 이런 문화도시나 도시생 사업을 할 때에 이런 부분들도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외에도 이제 계속 여성 다문화 이런 영역도 저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대우하고 같이 참여의 경로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포럼의 이제 서두이자 첫날로서 좀 제기하고 싶은 제안들은, 이 문화 특화 사업이 첫째로는 문화 시민을 좀 많이 양성하고 그 문화를 매개로 도시를 변혁시키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 분들을 조금이라도 만들어 간다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 구체적 방법으로서 시민기획자 양성 아카데미 같은 것들이 이제 지역문화진흥원이나 문체부 차원에서 많이 진행도 하고 이제 문화도시에서도 중요한 사업인데, 저는 이제 내년에 꼭 이런 일들이 있어서 아까 이제 뭐 저희끼리의 관계망도 저는 문화 역량이라고 생각하고요. 원장님이나 사실 내일 오시는 뭐 고영지 쌤이나 이런 사실 지역과 이제 현장과 정책 단위를 연결하는 분들을 알아가는 것도 지역의 문화 역량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저나 이런 청년들이 행정의 시장님이나 의원님들 아셔서 바로바로 저희들의 어떤 필요나 또 저희들의 어떤 그 할 수 있는 일들을 연결하고 이런 것도 문화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획자들을 잘 만드는 양성이 필요한 것 같고, 저희뿐만 아니라 아동부터 해서 다양한 세대와 계층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문화평의회 같은 것들도 있어서 느슨하게나마 이런 것들을 조금 참여하고 도시의 어떤 주축으로서 계속, 이건 철학적인 것 같아요. 시민 한 사람도 배제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들을 좀 표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문화특화 지역뿐만 아니라 도시생이나 평생학습이나 청년 이런 이제 위원회 차원에서도 이제 저희 당사자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 문화도시를 추진하면 어떨까 조심스럽게 이제 제안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과 시민 활동이
또는 활동과 활동이 연결되어서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지역 문화가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문화특화지역이 이제 4년 남았는데요. 저는 그 4년을 1년에서 3년 정도는 실험하고 한류하고 아까 전에 칠곡이나 원장님 말씀하셨던 다양한 사례들을 한번 완전 똑같이 벤치마킹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고 영천형으로 영천에 계신 분들의 어떤 역량들을 살려서 해보고 그 경험을 축적해가는 과정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뭐 연구를 하다가 기획과 실행을 하려고 해보니까 몸이 안 맞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또 시민분들은 시민분대로 해오던 방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정산 보고서 하나 쓰는 것까지도 저희들은 한번 이제 연습을 해보고 그걸 통해서 더 좋은 그리고 더 큰 어떤 문화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을 시도해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문화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의 콜라보레이션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아까 예술이나 지역 문화 자원이나 문화와 도시재생, 청년과 뭐 문화 뭐 이런 식으로 지역의 어떤 수많은 영역들이 연계돼서 사실 한 가지 영역으로 아까 신한인력 플러스 사업단과 통합 그 모델을 말씀하실 때 저는 좀 약간 본래 생각도 하고 있었지만 영천은 중간 지원 조직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 영역까지 좀 포함시켜서 이런 통합 그 어떤 지원센터의 역할들을 만들어가는 것도 목표로 하면 좋겠다. 그랬을 때 결국은 분절적으로 됐을 때 지금 영천은 사업이 1도 잘 추진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법도 찾아가고 오히려 선택과 집중을 좀 하면서 그 경험들을 서로가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도시생에서 하는 것들은 문화 쪽에서 1도 잘 모르니까 이건 내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거나 저희가 문화특화지역 이렇게 열심히 이제 좀 시작을 했잖아요. 이제 씨앗을 하는데 도시생에서는 잘 모르시거나 이런 것들은 도시 차원에서는 분명히 비용이고 사실은 좀 행정적 비용이나 이런 것들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할 때는 통합하는 노력들이 행정에서 좀 있으면 좋겠다. 저 개인적으로 그런 일을 한다고 하면 정말 힘이 날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사실 한 10만의 도시는 그 정도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키가 있어야 이슈를 계속 재확산하고 담론을 만들어가고 그 담론에 대한 세부 실행 계획들이 조금 체계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복지, 다문화 이런 타 분야의 협업도 하지만 타 도시와의 연대도 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칠곡에는 이제 문화기획하는 언니들 만나러 한번 몇 번 갔었고 제가 연구에 참여한 달서구에도 지금 언니들이 문화기획들의 주축인데 이런 분들을 지금 경주에도 만나거든요. 이런 분들이 만나서 문화하는 언니들 모임 이런 거 영천에 하거나 청년 정책도 문화하는 청년들이 있고 창업가 중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문화하는 청년 기획가들이 영천에서 한번 모이고 이렇게 가고 하는 이야기들을 이미 목요일에 오는 허승규 센터 허승규 대표하고나 이제 청도의 김종명 국장하고 얘기를 좀 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 혼자 할 수 없는 어떤 이슈나 의제들을 조금 만들어가는 것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이제 이렇게 될 때에 결국은 이제 경제 영역과 문화 영역이 조금 결합이 되는 지점들을 만들어서 이것이 정말 문화 인력이나 아까 원장님대로 문화적 사회 가치도 저희들이 계속 축적해가고 데이터를 만들지만 실제로 문화 영역과 이런 것들 일자리도 만들어내거든요. 사실 좋은 일자리인지 여부를 떠나서 지역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터무니가 돼주는 그런 그루터기가 돼주는 기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아까 전에 이제 도시재생과 문화 공간들 얘기했을 때는 저는 지역 문화에서 지금 앵커 시설인 이제 박물관 오늘 심사를 받고 하신다고 하는데 조금은 어떻게 문화적 영토로서 우리가 함께 또는 이제 문화적 자산으로서 우리가 가꾸어 가야 될 공간.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은 채무성 과학관이나 하랑설화 말만 나오면 1초도 안 돼서 무슨 말이 나오죠? 세금 먹는 곳, 활성화가 안 돼 있다. 이거를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그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정말 느슨하게도 참여할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박물관은 저는 박제된 유물을 박물관에 넣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도 이미 한참 뒤처졌지만 모든 문화적 그 지금 저희들의 노력과 이런 것들과 역행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물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유물의 가치 때문에 시민들이 더 지역을 사랑하거나 더 그렇게 사랑하게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민중사, 향토사, 구술생애사 같은 어떻게 보면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과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박물관 보셨어요? 전국에 가셔서? 저는 그런 것들도 좀 있어야 되고 좀 더 나아가서 지역 문화 활동, 문화도시 활동의 결과물들도 계속 큐레이션 되는 그런 박물관으로 가야 될 거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결론입니다. 좀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협력적 거버넌스의 도시를 영천은 지향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준비를 하면서도 좀 저의 이제 부족함도 있지만 왜 이렇게 이 사실 좋은 이야기들을 하자고 모이는데 안 오실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들이 이제 좀 준비도 부족한 부분이 큽니다. 이게 좀 객관화 시켜보자면 오늘이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버넌스라고 이제 딱딱하게 말할 수밖에 아직은 없지만 정말 좀 영천에서 거버넌스를 시민 언어로 좀 바꿔서 모든 문화 영역과 도시생 이런 영역에서 도시 전반의 그 전략의 핵심으로서 그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요. 이 그러니까 고영직 선생님이 아마 저한테 그런 말씀드려요. 어쨌든 거버넌스의 축은 행정이다.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하지만 어쨌든 시민 영역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시민분들이 제가 서도 말씀드렸지만 조금은 구체적인 어떤 미션을 가지고 가셔서 사람도 좀 만나보시고 실행 계획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행정하고 소통하는 사실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다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자의 영역에서 하시면 이게 힘이 약하지만 저희가 도시 재생 문화 이런 쪽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면 정말 이쪽에 뭐가 있을 것 같아서라도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거버넌스의 체계를 행정에서는 행정 TF 아까 이제 시장님이나 부시장 이하의 도시 미래를 고민하는 이런 문화도시 TF는 꼭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문화도시를 하든 안 하든 저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시민위원회 뭐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고요. 향후에 이제 문화도시 이 사업을 이어서 문화재단 내지는 문화재단이 없더라도 문화도시 사업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교육이나 뭐 이런 이제 청년 문화나 이런 것들을 하는 통합 지원 기관 같은 것들이 있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이제 메타 거버넌스라고 제가 썼는데 어려운 표현인데 우리나라에서 거버넌스는 어쨌든 행정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도시 제가 이해하는 문화도시는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이제 가치와 철학 중심의 이런 것에 덧붙여서 좀 뜬구름처럼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우리 안에 행정과 시민 이런 것의 어떤 간극이나 갈등을 조금은 구체화해서 체계적으로 봉합하고 이것을 통해서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하는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포럼은 저 신영은 대표님하고 오셨지만 이런 포럼이 있었나요, 영천에? 없었죠. 그래서 저는 행정하고 같이 이렇게 좀 맞춰서 이런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조금 많이 좋은 이야기들을 꺼내놓았으면 좋겠고 이야기를 꺼내놓는 것만 쓰면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 실행 계획들도 저희들이 한번 당장은 아니더라도 짜보면 좋겠습니다.